이 행사가 진행이 되고 그 대장정을 우리 이번 교수님께서 직접 다니시면서 기조연설을 계속 해주실 겁니다. 아마도 그때 좀 더 강조와 시점을 달리 해가시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걸로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께서도 같이 참여해 주셔서 계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제 1세션 수질 환경에 관련된 제1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세션의 첫 번째 발표는 경북대학교 민경석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목은 물환경 변화 및 위협 관리라는 제목이 되고 민경석 교수님은 우리 물학술단체연합회 회원학회인 한국물환경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환경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 그리고 정책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민경석 교수님 우선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4대강이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근데 수질과 수생태가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될 때에 맞춰서 한국학술단체에서 이와 같은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상당히 시기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연합회 회장이신 안경수 총장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오랜만에 또 존경하는 분들을 대표해서 또 개인적으로 KTX를 타고 좀 보람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수질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 쪽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꾸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는 이러한 통합 물관리 계획이 수립이 되는 것은 저같이 홍수 가뭄 방제, 물확보, 경제 역사 문화, 수질 생태, 상수원, 토지역 문제 이런 것들이 통합 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돼서 이 사대강 사업이 갔었어야 되는데 이런 계획들을 수립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4대강 계획은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는 이와 같이 홍수방어, 물확보 중심으로 마스터 플랜이 수립이 됐고 또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 수장하신 분들이 모여서 일을 했습니다. 그건 다 뒤에 덧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중심으로 했습니다. 4대강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만 생태하신 분은 이게 생태에서 방점되는 계획 아니냐 수질은 또 좋아질 거에 나빠지니까 논란도 많고 한데 결과적으로 하천적인 것은 아까 역사 문화서부터 토지영서부터 지역 경제서부터 모든 것을 다 통합 계획하에 가야 되기도 하지만 그런 것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생태 쪽으로 해서 이거 문제 많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틀을 갖다가 흔들 그런 면은 아니다. 네, 말씀드려서.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지고 하죠. 자, 4대강 산지기가 아니라 3대강 산지기죠. 하천 한강은 288년도에 시작해서 있고 그 당시에는 생태된 얘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남한강 수계를 중심해서 원하는 거고 그야말로 3대강 수계를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낙동강이 그가 갈수기에 낙동강을 보고 KTX하고 한강에 오면은 무지하게 부럽죠. 일단 물이 많잖아요. 거의 가물 때는 영산강, 낙동강, 금강에는 물 없습니다. 하천을 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에 보면은 계속 이 홍수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 김태호 경남지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경남 지역은 어느 쪽 마을이 먼저 물이 터지느냐 그거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거기가 터져야 자기 동네는 안 터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늘 그래와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도로 분야 이런 데에 비해서 이 하천 분야 투자는 너무 미흡했던 거죠. 그리고 매년 홍수가 나면은 제방도 쌓고 무너진 제방 쌓고 그렇게 해왔던 거죠. 결과적으로 이것을 항구적으로 홍수 방지하려면은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하천폭을 상당히 넓히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방법이죠. 이 본류 구간에서 봐서는.
그래서 이제 준설을 한 겁니다. 낙동강은 자연적인 퇴리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준설 없이 제방만 계속 보강해가지고 항상 방대도 못하는 겁니다. 이 많은 기능 중에서. 그래서 준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설하고 지하수 싹 날아가니까 주변에 농지에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 다음에 또 워낙 물이 없으니까 물 확보를 위해서 이 댐을 16개 만드는 겁니다. 낙동강이 8개 만드는 겁니다. 이거 댐이죠. 댐을 다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물 이용률이 강수 총량의 27%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여름에 집중하고 가물을 때 비가 안 오니까 결과적으로 상대 댐 많이 만들어 있죠. 그리고 가물을 때 그 물을 갖다가 해서 유량 확보 해줘야 되죠. 결과적으로 댐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라고 환경부에서 그동안 얘기 못했죠. 제가 환경부에다가 얘기해라 이제는 방법 없지 않느냐. 그래서 댐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환경부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댐이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또 적지도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또 지역민과의 합의 문제, 또 환경 문제 여러 가지가 걸려 있다 보니까 댐 만드는 게 상당히 상리 만들기 어렵죠. 그 과감하게 댐을 만드는 건데 이 과감하게 이게 대통령이 과감하게 하신 건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댐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이제 뒤따라 온 거죠. 환경부의 입장을 봅니다. 강에서 보면 크게 이제 환경부의 입장이 있고 국토해양부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 입장을 한번 우리가 검토해 봅니다. 환경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상당히 많이 수질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게 비오지구 시오지인데 많이 개선됐죠. 2003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좋아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을 갖다가 수입자를 주고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요같이 COD가 일부 증가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COD, BOD 비율이 이렇게 증가해서 도시개발에 의해서 유입되는 비점오염 물질 또 아니면은 뭐 가축권료 등등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좋아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해 농도도 그같이 좋아지지 않고요. 구역량화 단계에 비해서 정부 하천의 풍력값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NTP 비율 뭐 이런 것으로서 이제 우리가 TP를 갖다가 좀 컨트롤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환경부 입장에서는 이 4대강 없이 그냥 여태까지 해온 정책 그대로 환경부가 간다 그러면 수질 개선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환경부에다가 이게 이제 4대강 이전에 그 한반도 대우나 나와서 문환경학회 중심돼서 2000년인가요? 8년인가? 재작년에 그 한반도 대우나 학술 토론을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자, 한반도 대우나 내가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환경부 입장에서는 이제 수질은 이제 더 이상 아직 것이 없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한반도 대우나 지나가고 4대강 사기가 나와서 작년에 또 학술 토론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4대강으로서 우리는 하천의 홍수 방제 물확보뿐만 아니라 수질 생태에 큰 변화가 지금 현재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좋아지지 않고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나빠지고 있으니까 환경부로 봐서는 더 이상의 대책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죠. 또 어떻게 보면 환경부를 위해서 이게 또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요 사업들을 갖다 한 장에 딱 요약했는데 이건 이미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저도 20분뿐이 이제 갖지 않아요. 자, 이렇게 댐을 만들다 보니까